네, 포트폴리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메리츠증권의 이효건 지점장, 오늘 포트 열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지점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9월 이렇게 힘든 한 달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시장 분위기 먼저 좀 봐주실까요? 네, 금리 참 지겨운 단어입니다.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이 여전히 시장이 부담이 되고 있죠. 금리라는 키워드가 시장을 좋게 하고 나쁘게 한 지 건 2년이 가까이 되어 가는데요. 최근에 여기에 셧다운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셧다운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이슈고 매년 정치적인 문제고 봉합이 되었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국채 금리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상방이 열린 채로 금리가 올라가고 있었는데 올해 초에는 그 상방을 닫아두면서 주가가 반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파월 의장의 강한 발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금리의 상단이 열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발생되고 있는데 저는 금리 상승에 대해서 좀 다소 제한적이다라고는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물가가 피크아웃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단계에서 금리를 2차적으로 올린다라면 분명 경기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경기에 부담이라는 것 자체가 다시 물가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금리 인상에 대한 배경이 약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작년과 같은 무분별한 금리 인상기는 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 시장의 트리거가 될 것은 금리 안정, 그리고 금리 안정 이전에 작년 9월 달에 주가가 바닥을 찍었을 때 가장 발생됐었던 이슈는 배드뉴스 이즈 굿뉴스 현상이었습니다. 경기에 안 좋은 지표가 나오면 더 금리를 올리기 쉽지 않을 거야 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반등하는 현상이죠. 때문에 저는 추석 이후에 이런 셧다운이라든가 이미 노출되었던 이슈가 시장에 나올 때, 그리고 경기 지표가 안 좋은 경기 지표가 나올수록 금리 인상에 대한 동력은 잃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운용 전략에 변화 있으신가요? 아니요, 특별히 지난주에 현금 비중 일부 늘린 것 외에는 특별히 변화 없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SK 이노베이션을 일찍 좀 파셨어요. 그래서 한 주 동안에 이 오는 소나기를 조금 피해갈 수 있었는데요. 현재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포트에는 총 4종목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SKC, SK하이닉스, 메리츠금융지주는 각각 20%고요. 그리고 오스코텍은 15% 비중으로 있습니다. 주식 비중 75%, 현금 비중 25%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메리츠 금융지주를 말씀드려야겠는데요. 먼저 9월 21일에 공시했던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참 대단한 공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2,400억 규모의 자사주 추가 매입 공시를 했습니다. 이는 사실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었던 거죠. 기존에 매일 30억에서 40억씩 주식을 사고, 그리고 그걸 다 사면 다시 자사주 매입 공시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끝나자마자 2,400억, 거의 최대치로 자사주 매입을 했고요. 여기에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은, 그 공시 내용에서 이 자사주 소각 예정이다. 자사주 계약이 만료가 되는 2024년 3월 달에 기존에 매입했던 4천억 규모의 자사주와 이번에 매입하는 2,400억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겠다고 뉴스가 아닌 공시에서 밝혔습니다. 이는 회사가 어렵게 돈을 버는 것을 매일 30억씩 주식을 사고 그 주식을 태워 없애버린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지 않은 결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존경받을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공시는 자본 준비금을 감액하고 이를 이익 준비금으로 증액하는 공시를 냈습니다.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결의를 냈죠.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이익 준비금이 늘어난다라는 건 그만큼 배당 재원이 확보가 된다는 겁니다. 2.1조 원 규모의 배당 재원이 확보가 되는 거고요. 자본 준비금을 이익 준비금으로 전환시킨다는 건 그 재원은 비과세 배당 재원이 해당됩니다. 이는 우리가 배당을 받을 때 배당 소득세 15.4%를 안 내는 효과이고요. 그리고 종합과세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의미는
또 자본 준비금을 감액한다라는 건 그만큼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이 PF 부실에 대해서 충당금을 충분히 쌓았고 또는 앞으로 터질 것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자신감을 내보이는 이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수는 신고가를 갔고요. 최근 시장 상황 속에서 여전히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초의 메리츠 금융 지주를 말씀드렸을 때 결국 그 주식의 쇼티지 구간이 올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이슈를 통해서 배당 수익률을 더 높아졌고 주식 수는 줄어들고 있고 수급은 안정적이고 쇼티지 구간이 이르게 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4월 달부터 이 코너 시작할 때부터 들고 있었으니까 지금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깁니다. 한 20% 이상, 거의 30% 정도 수익 챙기고 있고요. 수익률은 점차 높아지고 배당 수익률까지도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당히 요즘 같은 장 이런 종목 하나 있으면은 정말 좀 마음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오스코텍 보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움직임이 좀 활발하게 나타났는데 오스코텍은 어떤가요? 오늘 한올바이오 파마가 점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근래에 보지 못한 점상한가인데요. 내용은 미국 제약사죠. 미국 제약사 이뮤노반트가 거의 100%에 가까운 주가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동사도 자가 면역 질환 항원 시작에서 그 기대감을 모으면서 점상한가를 갔습니다. 재미있는 보고서는 넥스트 레이저티닙이 바로 한올바이오다라는 보고서인데요. 그만큼 그 레이저티닙 마리포사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이미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번 10월 달에 에스모 학회가 열리죠. 이때 마리포사의 발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미리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포사가 레이저티닙이 성공했을 시에 레이저티닙의 병용이 마리포사죠. 이게 성공했을 시에 다음 레이저티닙을 찾아야 된다라는 그 논리들이 지금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주가가 아닌 그 향후에 돈을 벌어들일 펀더멘탈로 봤을 때 가장 안정적인 그 제약 기업을 뽑자라면 유한양이고 레이저티닙에 대한 그 레버리지 베타가 가장 높은 기업을 뽑으라면 오스코텍이라고 생각되는데 이후에도 그 레이저티닙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됩니다. 10월 12일에 그 국내에서 렉나자 약평이 상정이 기대가 되고 있죠. 이미 그 9월 달에 암질위라고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타그리소가 5년 걸렸던 걸 몇 개월 만에 통과를 했죠. 그리고 최근에 타그리소가 약평이 상정이 됐었는데 이번에 렉나자 또한 약평이 상정이 기대가 되고요. 이렇게 되면 1차 약으로 허가를 받은 데 이어서 1차 약 보험 등재야말로 국내에서 이제 돈이 빠르게 유입될 수 있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국내 모멘텀이 기대가 되고요. 두 번째로 10월 16일 부근에 에스모 레이저티닙 병용 3상 초록이 공개가 됩니다. 데이터는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이 이후에 세론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일상적인 바이오 패턴이 아니라 충분히 이제 우리나라 회사도 글로벌 블록버스터에서 돈을 벌고 그리고 그 돈의 규모가 작지 않다라는 걸 보여줄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SK 하이닉스입니다. 지금 박스권 하단까지 밀려 내려왔는데 리스크 관리 라인 얼마로 잡고 계신지도 좀 궁금하고요. 사실 이 종목 8만 원대 4월 달에 사가지고 크게 수익을 이미 내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앞으로 전략 어떻게 가져가실 계획이신가요? 네,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고민한다고도 말씀드린 종목인데요. 다행스럽게도 지금 일각에서는 다들 그 엔비디아 모멘텀을 보고 있었죠. 근데 엔비디아 2분기 실적 발표하고 이런 AI에 대한 그 기대감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사실 AI에 대한 그 실적이 안 나오는 몇몇 종목들은 몇몇 종목들이 아니라 국내에서는 90% 이상의 종목들이죠. 그 종목들은 저는 이 꿈이 과하다, 미래에 실적이 발생되지도 않을 건데 너무 수급적으로 당긴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건 저는 이 AI에 대한 모멘텀이 반도체 가격을 견인해 줄 것인가 아닌가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걸 일부분 기대했었는데 너무 늦춰지면서 하이닉스에 대해서 차익 실현에 대해서도 고민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그 D램 재고의 피크아웃이 정황이 조금씩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악인 상황에서 시황이 최악인 상황에서 더 최최악으로 가지 않고 최악이 조금 악한 수준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주가는 결국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그 주가는 메모리 가격에 반영을 될 텐데 그 메모리 가격은 바닥은 재고로서 확인이 됩니다. 때문에 저는 이제 하반기에 이 업황 바닥을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고 내년에는 업사이클에 들어갈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죠. 내년에 이 실적 추정치가 여전히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3분기, 4분기 실적 발표를 할수록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좀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시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유입되면서 시장 대비해서는 조금 선방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만약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반등할 시에 주도해주는 후보군 중에 반도체가 유력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종목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볼게요.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이익원 지점장 포트폴리오 알아봤습니다. 종목의 변화가 크지 않고요. 지난주에 한 종목 SK이노베이션 편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만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워낙에 일찌감치 싼 가격에 사가지고 지금 대체로 수익권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총 4종목 그대로 가져갑니다. SKC, SK하이닉스, 메리츠 금융지주 있고요. 오스코텍 15%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코스닥이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오락가락하는 9시 구간이지만 오늘 이 정도 분위기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갖게 됩니다. 나머지 시간도 토마토 증권통과 성우투자 전략 세워보시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